안녕하십니까, 쌤 무기입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서 특정인의 발송한 사실, 효력 증거 보존 심리적 압박, 발신수신인 제목 인사 육하 원칙, 촉구 문장과 겁주는 내용 적어줌, 발신인의 날인 하고 수신은 귀하, 우체국 세장 복사 봉투는 한국. 내용 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특정일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국가, 즉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노래에서 문서를 특정일에 발송한 사실이라고 적힌 부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증거 보존의 효력이 있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력이 있고, 아주 부수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도 개인의 주장일 뿐이지 판결에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어떤 내용의 촉구를 했다는 증거로서 실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가 있는데, 내용 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압박을 통해 향후에 명도 등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해주는 효과 역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6조에서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최고를 하고 그 6개월 내에 재판을 하거나 파산 절차 참가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은 여기에 최고에 해당해서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어 갈 때쯤 보내는 내용 증명은 6개월가량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쓰는 방법, 발신인, 수신인, 제목, 인사, 육하 원칙, 촉구 문장, 그리고 겁주는 내용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을 적어줍니다. 발신인을 먼저 적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수신인을 먼저 적어주면 아무래도 편지를 받은 순간에 눈에 확 뜨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을 쓸 때 먼저 수신인을 먼저 적고 그 아래편에 발신인을 기재를 합니다. 사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특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나 일반 어떤 공적인 서류에 보면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서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야겠지만은 요즘에는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적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 보시다시피 홍길동,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발신인 이한돌 주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신인, 수신인 적었으면은 그 다음에 제목을 적어줍니다. 내용 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꼭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식을 갖추었다는 위험도 보이고 내용 증명을 띄운 의도가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목도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 기재하면 됩니다. 기왕이면은 법적인 용어를 쓰면 좋겠죠. 근데 법적인 용어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을 적었으면은 다음은 인사 문장을 하나 적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자연스럽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귀화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또는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또 회사인 경우에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육하 원칙이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라는 것인데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같은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왜 이런 것들은 굳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누가 부분이 귀하와 본인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언제가 2018년 6월 27일 다음과 같은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엇을 내 해당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라고 표시를 할 때 부동산 소재지 보증금 차임 특약 같은 거 중요한 것들 계약 내용을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 적어 놓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2대가 나갔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띄울 때는 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것을 순서대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촉구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 계약을 확인해주고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의 내용과 촉구 문장을 함께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당신의 점포를 돌려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당신이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로 환기시켜주고 또는 네가 주먹으로 쳐서 내가 이빨이 2개가 나갔다든지 교통사고로 내가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돈을 주거나 점포를 인도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라는 어떤 촉구 문장 같은 걸 기재합니다. 예를 든 내용 증명에서는 그러나 귀하는 월차임 60만 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계약 위반으로 즉시 임차 대상 점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이 부분이 촉구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으로서 적을 사항들은 다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간단하게 끝내면 상대방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으므로 내가 촉구한 내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고소 같은 것을 부득이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로 각인을 시켜줍니다. 제가 쉽게 법주는 내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형사상의 조치라는 말은 간단하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 온다는 것을 저는 많은 내용 증명을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발신인, 즉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가리키고 그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기재하여도 좋습니다. 이 부분 실제 내용 증명에서는 이에 불응 시 차후 발생하는 발신인의 손해 일체에 대하여 부득이 즉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드립니다 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마칩니다. 그 후에 노래 가사 중에
발신인의 날인하고 수신인 귀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다 쓴 후에는 발송 일자를 기재를 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이렇게 발송 일자를 기재하시고, 발송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인을 찍는데 그 직인에 일자가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발송 일자를 기재한 후에 발신인이 날인 또는 사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발신인이 도장을 찍고 도장이 없으면 사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수신인 귀하 또는 수신인 귀중, 여기서는 발신인 이한돌, 그 다음에 홍길동 귀하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프린터로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세 부를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봉투는 한 부를 준비를 합니다. 그 봉투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각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내용 증명 세 부와 봉투 한 부를 제출합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내용 증명 세 부와 봉투를 제출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체국 직원은 세 부의 문서를 확인하고 우체국 직인을 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발신인에게 반환을 하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한 분은 내가 제출한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의 등기 요금은 3,000원에서 4,000원 선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 증명을 쓰는 방법과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 내용 증명이 잘 도달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다음 날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 오른쪽에 등기번호로 조회를 클릭하시고 13자리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배달 상황이 확인이 됩니다. 13자리 등기번호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받은 영수증에 보면은 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 증명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된 경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의 6에서는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있다면 반송된 내용 증명만을 가지고도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 증명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서 특정일에 발송한 사실, 효력 증거, 보존 심리적 압박, 발신 수신인, 제목 인사 육하 원칙, 촉구 문장과 겁주는 내용 적어줌, 발신인의 날인 하고 수신인 귀하, 우체국 세장 복사 봉투는 한 부.